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재질에서 디퓨즈 쉐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화면을 분할하고 쉐이더 편집기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쉐이딩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쉐이더 편집기와 3D 뷰포트 편집기는 물론 파일 브라우저와 이미지 편집기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뷰포트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군요. 똑같이 룩디브 모드로 쉐이딩 모드를 바꿔도 보여지는 모습이 차이가 나는데, 설정을 바꿔 같은 모습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똑같아 보이는군요. 렌더링 엔진에 상관없이 실제 뷰포트상에서 렌더링되는 모습은 룩디브 모드를 포함해서 솔리드 모드, 와이어플레인 모드까지 모두 EB 엔진을 사용해서 렌더링합니다. 렌더드 쉐이딩 모드만 각각의 엔진을 사용해서 뷰포트를 렌더링합니다. 물론 최종 렌더링은 쉐이딩 모드와 관계없이 각각의 엔진으로 렌더링됩니다. 렌더드 모드에서는 장면에 배치된 조명만으로 오브젝트를 비춥니다. 그래서 재질을 테스트하려면 조명을 좀 더 추가하고 설정을 해야 하는데, 룩디브 모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HDR 이미지를 사용한 환경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조명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재질을 테스트하기가 좋습니다. HDR 이미지를 사용한 환경 조명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재질을 적용하고 그 재질에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합니다. 이미지 텍스처에 대한 사용법은 다음에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환경 조명의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피어에 이미지를 적용하면 마치 지구본에 지도를 입혀놓은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 스피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치 360도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360도에서 이미지가 조명처럼 오브젝트를 비추는 것을 HDR 이미지를 사용한 환경 조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일이 스피어를 만들 필요는 없고, 월드 설정에서 이미지를 설정하면 장면 전체를 감싸는 가상의 스피어에 이미지를 입힙니다. 룩디브 모드에서는 이미 숲속 이미지를 환경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이딩 모드의 설정에서 8가지 HDR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HDR 이미지를 사용자가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서 씬 라이츠를 체크하면 장면의 조명도 추가로 오브젝트를 비춥니다. 우리는 그냥 기본값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쉐이더를 테스트할 스피어를 2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프린시플드 쉐이더를, 다른 한쪽에는 디퓨즈 쉐이더를 적용합니다. 프린시플드 쉐이더는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든 쉐이더 노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쉐이더를 하나씩 알아보고 프린시플드 쉐이더에서 같은 질감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디퓨즈 쉐이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드를 삭제할 때는 오브젝트를 삭제할 때와 같이 X키를 누릅니다. 3D 뷰포트에서 사용하던 단축키도 쉐이더 편집기에서 거의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리면 화면이 줌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끌면 좀 더 부드러운 줌이 됩니다. 패닝은 Shift 키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끌면 됩니다. N 키를 누르면 사이드바가 열기 또는 닫기 되고, T 키를 누르면 툴바가 열기 또는 닫기 됩니다. 환경 설정창에서 애드온 하나를 활성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노드를 입력하면 나오는데, 노드 랭글러라는 애드온입니다. 이 애드온은 공식 애드온이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검색해서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이 애드온은 노드를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퓨즈 쉐이더도 그렇고 프린시플드 쉐이더도 이름 뒤에 BSDF라는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BSDF를 검색해보면 위키백과사전의 Bidirectional Scattering Distribution Function의 약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양방향 산란 분포 함수라는 뜻이네요. 물리나 수학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다 무시하고 그냥 빛이 물체의 표면에 닿았을 때 어떻게 산란하는지를 계산하는 수학 공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즈 쉐이더는 빛이 물체의 표면에 닿았을 때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는 확산 반사 또는 난반사를 모델링합니다. 이건 빛을 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거울 반사와 대비되는데 보통 무광이라고 부르는 재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런 천으로 된 소재들이 무광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코팅되지 않은 목재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퓨즈 쉐이더에는 단지 3개의 속성만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 속성인 컬러를 보면 입력 소켓의 색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색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디퓨즈 쉐이더에서 컬러는 물체의 기본 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색상 데이터라는 것이 색 하나의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웃라이너를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에 저장한 것을 다시 불러온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계속 확대해보면 이미지라는 것은 사각의 점들의 모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최소 단위의 점들을 픽셀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이미지는 가로 330개의 점과 세로 31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곱하면 9만 개가 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색상 데이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의 색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색상 정보가 아니라 보시는 이미지처럼 전체의 색상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입력이 없이 기본 색상을 빨간색으로 정의하면 오브젝트를 그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점의 색이 전부 빨간색이라는 것이지 한 점의 색상 데이터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아웃라이너를 캡처한 이미지를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이용해서 컬러 소켓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스피어를 그리는 각각의 픽셀에 캡처한 이미지의 색상들이 매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볼 것이고 오늘은 노란색 소켓인 색상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특정 노드를 Shift Ctrl 좌클릭하면 뷰어 노드가 활성화됩니다. 뷰어 노드는 원하는 노드의 출력을 Material Output 노드에 연결하기 위해 출력 데이터를 쉐이더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노드의 출력을 찍어서 텍스처 이미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특정 노드의 출력 값을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뷰어와 연결된 노드를 다시 Shift Ctrl 좌클릭하면 다음 출력 노드를 뷰어와 연결해줍니다. 이 기능은 노드 랭글러 애드온의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드 랭글러를 활성화해야 작동합니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할 때 소켓을 좌클릭 하면 소켓에서 마우스 포인터로 이어지는 선이 만들어지는데 연결할 소켓 근처까지 끌면 자석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때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소켓과 소켓이 연결됩니다. 출력 소켓과 입력 소켓 사이에서만 소켓이 연결되고 입력 소켓끼리나 출력 소켓끼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은 출력 소켓에서 입력 소켓 쪽으로 데이터가 흘러갑니다. 노드의 제목 왼쪽에는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노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혔을 때 오른쪽의 두 줄을 끌거나 펼쳤을 때 노드의 경계선을 끌면 노드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군요. 아마 업데이트 중인 것 같습니다. 노드의 연결을 끊을 때 연결된 소켓을 끌어서 화면 빈 곳에 놓으면 연결이 끊기고 또는 툴바의 링스 컷 도구를 선택한 뒤 연결선을 가르고 지나가도록 마우스를 좌클릭 하면 연결선이 끊어집니다. 이제 디퓨즈 쉐이더의 두 번째 속성인 라프니스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에서 해당 속성의 정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물체의 표면이 거칠어지면 일반적으로는 빛이 더 난반사하게 되는데 디퓨즈 쉐이드 자체가 난반사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바꿔보면 육안으로는 거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멀 속성은 오브젝트의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앞에서 추가해 놓은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FAC 출력 소켓을 뷰어로 찍어보면 화면에서처럼 흑백의 얼룩덜룩한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흑백의 명암 차이를 벡터 값으로 바꿔주는 범프 노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벡터 값으로 바꾼 뒤 노멀 입력 소켓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선 위에 노드를 내려놓으면 연결선 중간에 노드가 삽입됩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FAC 출력은 범프 노드의 하이트 소켓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스피어 표면에 마치 요철이 생긴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프 노드와 노멀 소켓을 이용해서 요철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도록 음영을 조작해서 만든 가상의 요철이지 실제 오브젝트가 울퉁불퉁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을 잘 보시면 노멀을 적용한 오브젝트와 아닌 오브젝트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티리얼 아웃풋 노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입력 소켓에 벡터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 오브젝트를 울퉁불퉁하게 변형시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노멀 관련해서 단독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지 노멀 소켓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끝으로 프린서플드 쉐이더의 속성 중에서 디퓨즈 쉐이더의 질감을 낼 수 있는 속성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는 디퓨즈 쉐이더의 컬러와 같이 물체의 기본색을 나타냅니다. 메탈릭 속성은 금속성 광택을 나타냅니다. 값이 0에 가까워지면 광택이 없어지고 1에 가까워지면 광택이 살아납니다. 베이스 컬러가 백색이 되면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디퓨즈 쉐이더를 표현하려면 무광이어야 하므로 메탈릭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페큘러 값은 비금속성 광택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0은 무광, 1은 유광입니다. 디퓨즈 쉐이더의 느낌을 내려면 이 값도 0으로 만들어야 무광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디퓨즈 쉐이더에서의 라프니스는 여기서도 역시 라프니스인데 마찬가지로 무광일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디퓨즈 쉐이더의 노멀은 여기서도 노멀이라고 하고 역할도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